이런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역함수 존재. 그럼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가로선을 한번 딱 그어주면, 교점이 하나, 두 개예요. 그럼 1대1 함수가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1대1을 만족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작업을 좀 해주냐면 2차 함수도 1대1 대응에 관련된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1차 함수는 다 되는데 2차 함수는 다 안 되거든. 근데 1차만 내기에는 너무 문제풀이 좁으니까 2차까지 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조작을 하느냐? 정의역을 조작합니다. 정의역이 지금 x로 되어 있죠? 이 x를 좀 조작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조작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1대1 대응이 안 되지. 1대1 함수도 안 되지. 그런데 반을 뚝 잘라. 반을 뚝 자르면 그림이 이렇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가로선 봐봐. 가로선 봐봐. 교점이 하나씩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2차 함수 자체로는 1대1 함수가 안 되지만 걔네들의 부분을 잘라가지고 1대1을 강제로 만들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기억해야 되더라. 자, 다시 1차 함수는 볼 거 없어. 그냥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2차 함수는 원래 안 돼. 근데 반 잘라서 또는 반의 부분을 더 잘라가지고 1대1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1대1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것만 가지고 얘의 역함수를 구해볼 수도 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함수도 이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응도 가능한지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역함수까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맞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얘 축이 얼마예요? 우리 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축이 얼마예요? 2로 묶어주면 1이죠. 여기서 1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가 잘 모르니까 그냥 A가 여기 지금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으니까 쌤이 이제 무슨 얘기했어? 반쪽 얘기했잖아. 답을 다 1이라고 해요. 나가. 네. 근데 틀리지 않아 이거? 1 아니지? 책정 안 했어요. 1 아니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발생하 1이 아니야 이게. 쌤 왜 1이 아니에요? 돌봐 얘기하셨으니까 1이죠? 자, 그러면 1이 아닌 이유 설명합니다. 봐봐. 얘가 만약에 1이라면 x에서 x로 가는 함수 아니겠니 지금?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되어 있지? 그 함수가 f라고 적혀져 있잖아? 근데 이제 얘랑 얘는 같은 집합이에요. x, x니까. 근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이 1이야. 1. a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의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1 한번 넣어볼래? 1? 1을 한번 함수에다 넣어봐. 얼마가 나와? 0 나오지. 그치? 그러면 얘는 0으로 가야 되잖아. 근데 0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0이 없잖아. 얘는 1보다 크다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을 넣었을 때 F1이 지금 0이기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그럼 만약에 F1이 2로 한번 간다라고 할게. 저 함수식이 좀 바뀌어서 2로 간다라고 할게. 그러면 2는 여기 어딘가에 있지. 그러면 2로 가겠지 얘가. 이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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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1대1 대응은 안 돼요. 지금은 0이라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못해서 함수가 안 됐지. 근데 그 값이 F1이 2여도 안 돼요. 왜 안 될까? 얘는 1로 갔지. 그럼 그 밑에 애들은 다 증가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다 이렇게 가요. 함수가. 그러면 누가 남아있어? 여기 앞부분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1대1 함수는 되지만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1대1 대응 잘 배워놨잖아.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남는 함수가 있으면 1대1 대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아! 뭐가 깨달음? 이쪽에 1이 0으로 가서도 안 되고 2로 가서도 안 되고 3으로 가도 안 되고 7로 가도 안 되고 어디로 가야 할까? 얘는 여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이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가 A부터 출발하는 이런 집합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거 자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A가 A로 가줘야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따라서 조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가면서 1대1 대응을 만족하겠군요.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좀 많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1대1 함수 당연히 돼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완전히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원소가 저쪽 첫 번째 원소에 대응하는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식은요 F에 A가 나와 있는 여러분들 이제 이것만 외워놓으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것만 외워놓으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2차식에 대해서 1대1 대응 조건 또는 역함수 존재 조건은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답이 나와요. 따라서 지금은요 2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A와 같더라. 따라서 얘를 풀어주면 두 개의 A 값이 나오는데 이쪽이 2인가요? 이쪽이 1이죠? 플러스 2, 4A, 5A 됐죠? 그럼 A는 2 아니면 자 2분의 1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 축이 얼마였지 얘들아? 1이었지? 그러면 2분의 1이면 2쯤이고요 2면 한 2쯤 있는 겁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일단은 쌤이 1대1 함수가 되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2분의 1대의 값은 이겁니다. A가 2분의 1대의 값. 자, A가 2일 때 값은 이겁니다. 이 그림이 1대1 함수입니까? 이 그림이 1대1 함수입니까? 얘가 1대1 함수죠. 그래서 2분의 1도 답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정답은 2가 정답입니다. 별표를 와장창 쳐놓으시고요. 관련된 문제가 연결되는 문제가 서너 개 뒤에 더 나와요. 쌤비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질문 좋네요. 그 1대1 대응 자체를 찾는 것 자체도 함수의 그래프 찾을 때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푼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심화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 줄 아니? 이게 부호를 바꿔버려요. 부호를 바꿔버려. 그러면 얘가 이제 뒤집히잖아. 그럼 이제 증가함수일까 감소함수일까? 감소도 있고 증가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거를 바꿔버려.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부동을 바꿔버려. 그리고 와서 또 찾으라고. 그것도 막 피곤하고. 그래서 그때 다른 거야. 지금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데 어떤 값의 오른쪽을 보라고 했기 때문에 축의 오른쪽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혹시 또 질문 있나요? 라이트쌤 먼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이 51개일 것 같은 또 있을 텐데 빨리 채점해봐. 얘 분명 있는데 왜 1116번은 잘 하셨습니까? 채점해요? 채점 아직도 안 했어요. 1116번 그럼 질문 안 합니까? 빨리빨리 하지.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하셨습니까? 도전 문제 많네요. 1120번도 도전 문제고 1120번도 어려워요. 나 도전 문제를 단 한 문제도 풀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1121번은 지금 방금 요 개념이랑 비슷한 거예요. 잘 한번 풀어보시고.
서로 뭐 이렇게 창피해 막 질문하면 막 쌤 뭐 때리냐? 창피해 뭘 창피해 다 못하는데. 너무 1112번. 네, 1112번 가보겠습니다. 1112. 이것도 어렵네. 1112. 어우, 다 어려워. 1112번 푼 사람 있습니까? 아직 일정 안 했음. 풀긴 풀었어? 모르겠음. 에헤이. 1111번이요? 12번? 아무튼 자, 좀 집중해 봅시다. 이거 어려워. 뭐야, 지수만 안 풀어온 거야 또? 황태호 다 푼 거 맞아? 못 풀었습니다. 아니, 풀긴 다 풀어온 거 맞아? 자, x는 1, 2, 3, 4, 5, 6이고 n이 이렇게 뭔가 길기가 있는데 이렇게 4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봐. 자, 집합에서 배웠던 거예요. n, a가 4다라고 하면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겁니다. 집합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집합을 되게 복잡하게 뭐라고 줬냐면 x가 원소래. 근데 그 x는 fx가 x가 되는 그런 x래. 그 x는 어디서 가져오래? x라는 집합에서 가져오래. 뭔 소리야 이게? 요거 해석이 어렵네요. 네, 요거를 한번 해석해 봐야 되겠네. fx랑 x랑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f1은 1이라는 거야. f2는 2라는 거지. 또 썼니? f1은 1이라는 거고 f2는 2라는 거야. 무슨 함수지? 상등 함수라는 거야. 원소는 총 6개입니다. x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 함수일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야. 자, 1, 2, 3, 4, 5, 6이 이제 대응을 하는데 1대1 대응의 밑줄을 건너시고요. 1대1의 밑줄을 건너시고 1, 2, 3, 4, 5, 6을 일로 보내는 함수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1이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자기 멋대로 간단 말이에요. 막 섞여서 가면 돼요. 그리고 아까 갔던 애 가는 곳으로 다른 애들이 가지만 않으면 돼. 1대1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그 중에서 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게 몇 개만 있어야 된다? 4개가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4라는 얘기잖아. 항등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4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성립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그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성립한다는 거야. 일단 내가 이해를 해야 돼. 그 정확한 예를 하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머릿속에서 일반된 원리식을 찾은 거는 그렇게 풀 수는 없어요. 실전적으로 그렇게 풀 수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4개가 자기 자신으로 간다를 이해했으면 그걸 만족하는 그림을 하나만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제 여기서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시간을 2분을 드릴 테니까 경우의 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조합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6개의 원소 중에 서로 다른 원소 중에 몇 개의 원소를 뽑으면 될까요? 4개의 원소를 뽑으면 되겠죠? 6 컨비네이션 4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선생님 말? 태영아 왜? 6시사 알자? 너 일로 와. 너 그 이상한 웃음은 뭐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의 웃음 저거 뭐야 저거? 뭐 월요일날 다 검사한다 해? 6시사가 얼마야? 방태영? 문윤서 6시사 얼마야? 깜짝 놀라겠다. 영상 보다가. 답이 15개 맞습니까? 답 맞아요? 뒤에 답 추천해 주셨어요? 15개 맞죠? 확인해 보세요. 난 225가 나왔는데 6시사가 답이에요? 15 맞아요? 아 그러네 6시사가 15야 태영아. 답을 몰라야 돼. 문제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 설명만 해주면 6시사를 구하고 곱하기 2 했어 혹시? 아니요 그냥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지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질문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 재밌네. 자 그럼 이게 4가 아니라 4가 아니라
3이면은 몇 개일까요? 도전. 4가 아니라 3이면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럼 똑같은 애가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나머지 3개는 똑같이 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죠? 이건 몇 개 있을까요? 시간 2분 더 드릴게요. 유나야, 첫 번째 거 답은 64라는 건 이해됐어? 64는 6개 중에 일자로 가는 4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야. 일자로 가는 게 4개가 있어야 돼. 일자로 가는 게 4개가 있다라는 건 이해돼? 이 원리가 그 원리라는 거야. 지윤이 괜찮니? 지윤이 64 답 됐어 이거는? 지윤이 됐어. 유나만 수습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되고 나머지 2개는 일자로 가야 돼? 크로스로 가야 돼? 그죠? 크로스로 가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곳으로. 그러면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는 건 그냥 곱하기 1이야. 경우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 변화는. 60. 어? 60? 60? 60? 60? 60? 60? 땡. 왜요? 잠깐 기다려요. 일단 땡. 왜요? 여기가 3이면 몇 개일까? 뭐 3개가 가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로 처리하면 돼? 63으로 처리하면 돼요. 63은 20이에요, 20. 63은 20이어야 된다. 잠깐 40. 20이야, 20. 답이 20일까? 지금 내 이름 까먹었어. 민찬이는. 네, 실망이에요. 와. 민찬이는 60이라고 처음에 답을 했어. 치수 몇이야? 120이래. 지수는 120이래. 지수는. 지수의 계산법을 쌤이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지수의 계산. 네. 태영이 몇? 지윤이 몇? 120, 그치? 그러니까 지윤이랑 지수가 생각의 흐름이 되게 일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0이 나왔을까? 20에다가 이 세 개에 대응하는 관계를 세 개의 1대1로 대응한다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곱한 거죠. 맞죠? 맞죠? 그렇게 해서 120이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그 6개의 경우 중에는 이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럼 들어가면 돼, 안 돼? 그거 빼줘야지. 40이 정도 돼, 40. 와. 쌤, 그러면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네요. 그치? 이것도 있는데요. 그치?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거랑 이것만 안 되겠군요. 그래서 2개만 곱해주셔요. 6개를 다 곱하면 안 되고 2개만 곱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틀리면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거야. 쌤이 당연히 너희들한테 이렇게 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 거고 그 생각에서 좀 정확한 풀이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나가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집합하고 함수하고 경우의 수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문제들입니다. 네, 이건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모르셔도 되고요. 나중에 또 하고. 일단은 4개일 때 정답은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된다 해서 얘는 62랑 같고 얘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니까 답은 15가 답이다. 이게 1112번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질문. 지윤이 괜찮니? 110번이요. 응? 110번이요. 1110번? 1110번. 1110번? 이것도 어려워요. 와. 풀어서 맞춘 친구들은 안 들어도 돼요. 다른 거 놓치셔도 돼요.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 x에서 x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요 그림 한번 그려봐, 얘들아. 이 문제는 그래프로 해석해가지고 풀면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더 잘 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 4까지지. 그 다음에 공역도 0에서 4까지니까 요 그림을 그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쌤이 앞으로 많이 그릴 거예요, 함수에서. 그럼 이제 우리는 0부터 4까지 요 가로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정의역이고요. 0에서 4까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공역입니다. 이제 치역은요, 여기다 그림을 쌤이 하나 그릴 거거든요. 그 그림이 만들어내는 그래프의 y-값들을 모은 게 치역입니다. 뭐라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0부터 4까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역은 다 됐고. 그 다음에 공역은 0부터 4까지고요. 치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치역은 A부터 B까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Y값인 거예요. 해 맞췄니 이 문제? 이 그래프를 먼저 잘 이해해보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 잘 봐봐. 다시 뭐라고? X의 범위, 자, Y의 범위, 어려워. Y의 범위,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함수의 그래프의 Y값들, 높낮이 값들, 높이 값들이 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노란색으로 지금 쌤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대요. 자, 1대1 함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황태영. 됩니다. 1대1 함수는 됩니다. 왜요? 가로선 거봐. 교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1대1 함수는 돼요. 이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자, 하하, 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해. 자, 이렇게 있는데 0부터 4까지 A에서 B까지 가는 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다 가는 거야 이렇게. 요 느낌이거든요. 빵태형. 요 느낌인 거야. 가긴 다 가, 안 가? 가고 다 다른 값으로 가, 안 가? 다 다른 값으로 가잖아. 1대1 함수는 맞아요. 1대1 대응은 됩니까? 송지율? 안 돼요. 왜 안 돼요? 남는 원소들이 존재하니까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1대1 함수는 되는 거야. 이것만 머릿속에 콱 박아놓습니다. 일단 30초 줄게요.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풀 거야. 이 개념을 가지고. 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됐을 때 이렇게 되고 그래프로 좌표 표변에 표현됐을 때는 이렇게 되면 여기 남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남는 부분에 대한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구나. 따라서 공역에 남는 원소가 있구나를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벤 다이어그램만 지울게요. 자, 다시 하나 보겠습니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에서 노란색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유나야, 1대1 함수는 되니? 오케이. 1대1 대응도 혹시 되니, 유나? 그렇죠.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진짜로? 정말로? 저게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됐어, 이제?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옵니다. 문제로 돌아옵니다. 자, 0부터 4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갈라져 있어요. 3이라는 값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3이라는 값이 추가가 됐습니다. 정의역에서요. 0에서 3까지 그림과 3에서 4까지의 그림을 두 개를 그려서 1대1 대응을 만족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3에서 4까지는 식으로 줬어요. 뭐로 줬어? x 빼기 3으로 줬으니까 이거는 값이 또 나오잖아. 3 넣으면 0이에요. 그럼 0. 4 넣으면 얼마야? 1입니다. 1. 직선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요. 노란색으로 할걸. 야, 요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에서 4까지 함수의 그래프는 저거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얘랑 똑같은 높이에 얘를 구멍을 좀 뚫어 놓을게요. 얘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얘가 1입니다. 이제 왼쪽에 그림을 그릴 거예요. 왼쪽에 그림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려야 돼?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려야 되는 거야. 함수가 이어져 있든 끊어져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모든 함수 값을 건드려줘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야. 모든 함수 값을 건드려주는 게 중요한 거야. 2차 함수 그릴 줄 아니 모르니? 태영이? 그릴 줄 아니? 그럼 물어보자.
위에 있는 ax제곱 더하기 b의 꼭지점을 a가 들어갈 식으로 또는 b가 들어갈 식으로 말해볼 수 있겠니? 꼭지점의 잡고 얘 꼭지점만 얘기하십시오. 딱 얘기하죠. 꼭지점만 얘기해. 1학기 기말이잖아 이거. 그렇죠. 알고 승진 냈습니다. 잘했습니다. 0,b입니다. 그럼 0은 여기 있죠? 0은 여기 있잖아요. 0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럼 b가 어디 있을까? 한번 잠깐 상상하십시오. b는 어디 있어야 될까? 네. 그쵸? 네. a가 양수라는 말이 혹시 있나요? 양수란 말도 안 줬어? 헉, 이거 너무 어렵다. 양수란 말도 안 줬어?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건드려줬지 이미.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함수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되는 거야. Understand? 축은 여기 있는 거야. 0에. 그러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꼭지점이 0,1인 거야.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거는 1대1 대응이 될까 안 될까? 가다가 봐. 이 정도. 돼 안 돼? 안 돼. 왜? 아까 알려줬잖아.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1대1 대응이 안 된단 말이야. 양 끝을 다 건드려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쪽 끝이 건드려졌으면 이쪽 끝이 건드려지는 이런 그림만 1대1 대응 조건이 되겠지. 라는 거예요. 이거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쌤 조금 더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요만큼이 남잖아 또. 그러면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런 모양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하고 얘를 건드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직선이고 곡선이 이렇게 건드려줘야 된다. 아니면 얘랑 얘를 건드려서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이런 식의 그림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콜? 오케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면 이거밖에 안 되겠네. 아래로 볼록이면 이거밖에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면 이런 형식 또는 뭐 이렇게 이런 형식이 되겠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하나는 안 되거든요. 자, 노란색이 1번이고 파란색이 2번입니다. 자, 생각 시간 30초입니다. 어이, 말하지 마. 1번이 맞을지 2번이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 빨리 풀어넣어. 조용히 풀어. 이것도 엄청 어려운 거야. 진짜 니네가 질문 잘했어.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근데 하나만 답이야. 네, 3초 지났나 안 지났나? 아직 안 지났나? 기다려봐.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이제 그 1번이 되면 1번에 있는 양끝점을 그냥 집어넣으면 돼. 2번이 되면 2번에 해당되는 양끝점을 집어넣으면 돼. 1번이 아니고 1번 안 돼요. 2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1번이 됐을 때 이 등호이모 잘 봐봐. 0은 등호가 들어가 있지. 쌤이 여기 지금 색칠 되어 있을 거예요. 색칠. 3은 안 들어가 있어 구멍을 뚫어놨어. 여기 3, 4의 등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색칠해놨어. 그럼 봐봐.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가로선 거봐. 그럼 여기 만나는 점하고 여기 만나는 점이 두 번 중복이 된다는 얘기야. 4도 1로 가고 0도 1로 가기 때문에 안 돼. 1대1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0,1, 4,1을 모두 지난다. 겹친다는 얘기지. 자, 2번을 보시면 여기에 색칠되어 있죠? 쭉 하면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가로선 벗을 때 다 한 점씩밖에 안 맞네. 아름답죠? 1대1 대응이 된다. 1대1 함수가 된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꼭지점은요, 0, 아까 B였는데요, 0,4가 되어야 하고요. 이 2차 함수는 어디를 지나가야 될까요? 지나는 점은 3,1을 지나가도록 그 연결이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0,4를 지나가니까 B는 4고요. B 나왔죠? 그 다음에 3,1 넣어주면 9N이 더하기 9N입니다.
근데 B가 4라며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네, 그래서 A값, B값이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F1은요, A 더하기 B니까 A랑 B랑 더해주고 3분의 11.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것도 진짜 어려운 거야, 얘들아. 이걸 잘 니네가 못 풀어와서 괜찮아요. 이 정도를 쌤한테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해만 되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현재 고1도 잘 못 풀어요. 내가 졸린 거 아니지? 졸지 마. 푸시면 돼. 형이 졸린 게 아니라 배고픈 거. 식곤증. 자, 다음 또 질문 받겠습니다. 1112번, 1110번, 1084번 세 문제 받았네요. 또 쌤비는 다음에 받아야 되겠다. 쌤비는 저기 오늘 한 번 더 고쳐와라. 쌤비는 다음에 받아. 쌤비는 숙제 또 더 내줄게. 또 질문? 오늘 테스트 봐요? 응? 오늘 테스트 봐요? 이게 당연한 걸 그냥 물어보는 거야. 질문 하나 정도 당연한 걸 물어봐. 안 돼. 아니 함수 좀 쉽게 봐야지. 당연히 봐야 된다. 몇 개까지 쓴 거예요? 자, 빨리빨리. 항상 80%. 아니 그 80%가 몇 개예요? 쌤이 20개나 24개 냈나 모르겠다. 일단 볼게요. 자, 질문 더 하십시오. 또 1120번 풀었어요? 아니요. 지금 풀었네, 1120번. 민재 못 풀었어, 1120번? 아니. 어? 네. 1120번. 못 풀었어? 왜? 빨리 풀어봐. 거기 1차 함수라고 알려줬잖아, 1차 함수. 1차 함수라고 알려줬잖아. 1차 함수의 역함수를 gx다 해줬잖아. (1120번은) 쌤이 이런 방법 한번 알려줄게요. 이렇게 한번 풀어봐. 안 된 친구들 이거 봐봐. 자, 선생님 좀 다르게 풀어볼게.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봐봐. 자, 성질을 좀 써볼게. 성질. 역함수하고 합성함수의 성질이 좀 있었거든. 자, 한번 얘기해봐. 쌤이 가르쳐준 게 일단은 4개를 가르쳐줬어요. 4개를. 그 중에 이런 거 있었어. F의 인버스 X를 합성하면 뭐가 나온다? 민찬? 아이. 자, 그 다음 F와 G를 합성을 했는데 걔가 I가 나왔어. 근데 이제 조건 중에 이거 충분하다. 됐어요. 두 개의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I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뭐를 얻어낼 수 있다? F가 G의 역함수다. 또는 그지? G가 F의 역함수다. 왜?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할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면 얘가 얘의 역함수라는 거야. 얘가 얘의 역함수라는 거야. 그거밖에 없다는 거야. 요게 성질이라는 거야. 요 성질을 쓰면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쓰는 거지.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라면, 역함수 관계라면 F하고 G를 합성해버리면 X가 나온다 이거지. 이거 이해되냐? F랑 G랑 합성한 함수가 IX가 나온다는 게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얘기야. 자기 자신. IX는 X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fx의 지금 역함수가 g라고 되어 있으니까 f의 gx는
x라고 써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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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니? 맞잖아. 그러면 f의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찾아내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 역함수를 난 몰라 h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gx도 지금 몇 차 함수야? gx도 1차 함수잖아. 맞아? 그러면은 요 hx도 1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랑 합치면은 이렇게 나온다. 얘랑 합치면 이렇게 나온다. 왜? h가 뭐니까? f의 2x 플러스 3의 역함수니까. 여기까지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너 돼? 안 돼? 이게 두고도 못 보겠어요, 얘는? 그리고 f랑 g는 요거란 말이야. 요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랑 섞어서 풀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얘랑 섞어서. 이게 좀 어려울래나? 그러면은 좀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섞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못 풀었던 친구들. 자, 다른 것도 알려줄게. 자, 이거 좀 이따 다시. 자, 요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현재 y는 fx의 역함수, 이게 더 쉬워. 자, y는 fx가 있으면 f의 인버스의 y는 x가 되는 거고, 이건 필요가 없지. 지금 gx가 f의 인버스 x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응. 자, 그랬을 때 우리는 y는 f의 2x 플러스 3의 역함수를 구하는 거지. 자, 그리고 잠깐만 태영아, f의 a가 b면 f의 인버스 뭐는 뭐니? 오케이. 자, 이리 오세요 이제. 자, 이 녀석의 역함수 구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x하고 y 자리를 바꾸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역함수 구할 때 x하고 y 자리 바꾸잖아. 그 다음에 뭐에 관해 정리하냐면 y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의 2y 더하기 3이 x일 때 태영아, f의 인버스의 뭐는 뭐랑 같니? x는 2y 더하기 3과 같니? 됐니? 그럼 정리하자. y를 정리하자. 그럼 2분의 1에 f의 인버스 x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래서 a는 2분의 1이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은 답은 마이너스 4번이 정답이 돼요. 요거 이해됐니? 이게 너희들의 언어. 이게 너희들의 언어. 자, 이거 정리. 이렇게. 요걸로 풀면 돼. 너희들의 언어. 근데 이것도 간단해. 이렇게 풀면 돼. 1차 함수. 근데 그 1차 함수잖아. 그냥 뭐 cx 더하기 d라고 놓고 풀어도 답이 나와, 똑같이. 그게 제일 편할 수도 있어. 오히려 쌤이 이거 써는 게 이게 너희들한테 더 도움일 수도 있겠다.
이번 쌤 다음에 가르쳐줘. 이거는 좀 장난치는 거라서. 근데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이어서 이거 한번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fx의 역함수니까 fx는 이거에 이제 뒤집는 거니까 뭐야? n분의 x 빼기 n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n 빼주고 n을 하면 이게 fx야. gx를 그냥 이렇게 놓으면 fx는 이거야. 맞아? 그러면은 이제 f에 2x 플러스 하면 여기다 넣으면 그냥 답인 거야. 이거 역함수 찾으라고 했어. 이거지, 그치? 이거 역함수 찾으면 다 돼. 이거 역함수 얼마야? 기울기가 일단은 n분의 2였으니까 2분의 n이겠네, 2분의 n. 이거 역함수, 2분의 x. 이렇게 할까? 여기를 y라고 놓을까? 이거 좀 찾을게. 그럼 x하고 y 자리를 바꾸고 x하고 y 자리를 바꾸고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n 빼기 3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mx 더하기 n이 gx였잖아.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2분의 1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 g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쌤이 이제 그 마지막에 했던 거는 이제 합성을 막 시켜서 풀어가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맨 마지막에 쌤이 보여주려고 했던 게 뭐냐면 봐봐. 여기 f의 gx가 이렇게 있어. 여기 x가 이렇게 있대. 자 여기서 f의 역함수를 이렇게 합성을 해버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나와. 우변은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이런 작업을 하려고 했어요. 쌤, G의 인버스를 그럼 또 합성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어. 앞에서 합성해서 앞에서만 합성해주면 돼. 그래서 X는 G와 F의 인버스의 X.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 그걸 쌤이 보여주려고 하다가 아직은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만 보여준 거야. 지수 됐니 여기? 이렇게 풀었니? 이렇게 풀었니?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참수. 됐니? 돼요? 오케이. 1120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얼마 없어. 미찬아 이거 알았어? 이렇게 풀 거야 저렇게 풀 거야? 둘 다 해? 유나이 괜찮니? 저거는 나니 유나? 이게 안 돼도 일단 저거는 나. 어려운 문제라서. 지윤아 괜찮니? 괜찮아?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이것만 적어라. 이것만 잘 적어라. 자 다음 문제.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